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세금 계산서 배우셨던 분들은요, 요 세금 계산서가 개정이 됐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자꾸 금액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얘예요.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산세는 세무 1급에서는 그냥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서 나오면 가산세를 거의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산세라는 건 세법상 의무를 안 했을 때, 의무.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의무를 안 하면 가산세 대상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세 없어요. 그럼 가산세라는 건 세법상 의무를 안 했을 때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쁜 놈인 거예요? 아니, 불쌍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환급받을 게 있는데 세무서에 환급받는 걸 신청을 못한 걸 깜빡했어. 그때 세무서가 뭐 그러는 거예요.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안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저 가산세 내려갈 죄송해요. 환급 신청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 웃자고 한 얘기도 있고 진단반, 농담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건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의무자라고 되죠. 발급 의무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자가 법인이에요. 그럼 법인이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가산세 대상이라는 거 잘 아시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어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산세 때리러 가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좀 이따 가산세 설명하고요. 밑줄 치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이게 옛날에 배우셨던 분들은 금액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1억 원 이상이고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7월 1일서부터는 8천만 원 다시 내려가요. 알죠? 여러분들 시험은 일단 지금은 1억입니다요. 알죠? 잘 알고 계시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네, 8월달 시험부터는 8천만 원입니다. 알죠?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건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발급 시기하고 전송음은 알고 계실 건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종이 세금 계산서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예요. 발급이 아닙니다. 수취. 그럼 가산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산세 없습니다. 매입세 공제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 내가 법인이면은 내가 뭐를 발급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맞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사람이면 뭘 발급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면 세금 계산서를 주는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맞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관상을 보아하니 너 전자를 발급할 상이니까 전자 줘. 이렇게 할 수 없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후발급이 가능하니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라고 배우셨죠? 그죠? 이거 워낙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송 의무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우리가 그 발급한 내역 명세서 있잖아요. 그 명세를 우리가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말문제 뭐냐면 근데 적기에 전송을 했대요. 그럼 제때 전송을 했으면 이미 국세청 서버에 데이터가 보존이 됩니다. 서버에. 보존이 되니까 굳이 세금 계산서에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는 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말문제.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 하셨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별표 친 거 있죠? 법인이 꼭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자라는 거.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법인이 이렇게 안 줍니다. 우리 시험 일반적으로 무조건 법인이니까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만 줄제예요. 했죠? 그럼 여러분들 전자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셔야지. 세금계에서 발급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많이. 꼭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밑줄 좀 치러 갈게요. 혹시나 가산세 잊어버리셨을까봐.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가산세 좀 밑줄 좀 치러 갑니다.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군요.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가산세는 그냥 더럽게 잘 내요, 그럼 시험에서. 자, 377페이지 맨 위에 우리 반가로 2번 있죠? 그 반가로 2번에 미발급의 밑줄 좀 치시고, 미발급. 자, 미발급은 2%의 밑줄이네, 2%. 2%인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주고받으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이고요. 만약에 확정 신고 기한을 지나서 발급하면 그거는 미발급으로 아예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 학원으로도 따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오시면 그건 여러분들 지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오시면 그건 결석으로 처리해버리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석인지 너무 늦게인지 조금 늦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거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은 확정 신고 기한으로 따져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세금 계산서를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발급이고 2%예요. 정말 미발급도 2%지만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아도 2%입니다. 대신에 별표, 그 손가락 표시 별표. 자, 밑줄.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있죠? 이게 법인이란 말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럼 이때는 전자를 발급 안 한 거니까 미발급이에요. 미발급이면 2% 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뭐라도 발급했으니까 1%로 고치셔야 돼요, 밑줄. 이때는 공급가액의 1%다라는 거 아셨죠? 꼭 기억. 워낙 잘 나오는 가산세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반가로 3번에 지연발급 있을 거예요. 자, 지연발급이라는 제목의 밑줄 치시고, 뒤로 띄어서 공급가액의 1% 밑줄 치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들러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던져주냐면, 부가가치세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연 발급, 미발급 했어요. 그럼 2천만 원을 지연 발급했다라고 출제하면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입력할 거냐, 200만 원 입력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죠. 신고 납부할 때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 쪽은 세액 기준이에요. 세금 기준이에요. 신고 납부는. 하지만 우리가 당 기준이 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은 당 기준이 하는 거지 신고 납부할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계산 주고받은 걸. 맞죠? 그래서 신고 납부 이외에 가산세는 금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최종적인 세금이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단기 중에는. 아셨죠? 그래서 신고 납부 신고하고 납부 제외하고 금액 기준으로 가산세 입력하셔야지 세액 입력하시면 망해요. 알죠? 그래서 공급가액의 1%라고 되어 있는 거. 지연 발급한 금액 1%?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면 밑줄 아래. 자, 발급 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 발급한 경우. 맞죠? 아까? 확정 신고 기한 내라도 발급하면 이건 지연 발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378페이지. 자, 가로 4번이 은근 별표예요. 별표. 가로 4번 별표.
378페이지 가로 4번 매입 저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그냥 매입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매입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수치예요, 수치. 자, 동그라미 1번. 자, 지연 수치 밑줄 치시고 지연 수치. 그리고 오른쪽에 공급가액의 0.5% 밑줄 치시고 그리고 0.5% 옆에다가 가로 치신 다음에 그럼 질문, 그럼 지연 수치면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0.5%에다가 가로치고 매입세 공제. 했죠. 가산세도 때리는데 매입세 불공제까지 하면 이중살인이에요, 이중살인. 자, 근데 여기 지연 수치는 좀 잘 안 내요. 왜냐면 니은 때문에 그래요. 뭐냐, 이런 게,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 원래 이거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기준이 맞아요. 무조건.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고,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서 발급하면 미발급이거든요. 근데 수치는 좀 바뀌었어요. 개정돼가지고. 원래는 옛날까지도 지연 수치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받으면 지연 수치,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서 받으면 미수치였어요. 원래는. 그랬다가 이제 좀 이제 수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또 늦게 발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원하지 않게. 걔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확정신고 기한을 지났어요.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이때도 지연수치로 봐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5월 10일 날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럼 6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7월 26일 날 받은 거예요. 그럼 7월 26일 날 받으면 요거 확정신고 기한까지 못 받았으니까 미수치잖아요. 맞죠? 근데 다시 7월 25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다음 연도 7월 25일까지라도 받으면 수정신고. 수정신고하면은요, 요게 이제 지연 수치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마 2년 됐을 거예요, 2년 전. 자, 일단,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의 밑줄 좀. 동그라미 1번은 기억이에요, 밑줄.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은 경우, 얘가 원칙이었어, 원래가. 다만, 니은이 바뀐 거예요. 자, 니은 세 줄 밑줄. 자,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실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이니까 이거 미수친 거잖아요. 근데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았어. 받았고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거래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가 결정, 처음 하는 게 결정, 경정은 다시 정하는 거 경정 하게 되면 이것도 지연 수치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연 수치는 그냥 지연 수치 하였다라고 수치할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근데 지연 수치를 제가 왜 대비시키냐면 은근히 요거 말 문제를 잘 내서 그래요. 알죠?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요 정도. 자, 됐죠, 여러분들? 넘어가고요.